대한민국이 미사일을 구걸하던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불과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돈을 30%더 얹어주겠다고 애원해도 미사일 하나 제대로 사지 못했습니다. 겨우 사와도 상황은 더 굴욕적이었습니다. 고장이 나도 뚜껑조차 열어볼 수 없는 블랙박스 무기. 우리 하늘을 지키는 무기인데도 열쇠는 항상 미국과 유럽이 쥐고 있었습니다. 고치지 마라, 열지 마라. 문제 생기면 우리 기술자 부르고 돈이나 더 내라? 그때 대한민국은 방위산업의 철저한 아니 사실상 호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오일머니가 넘쳐나는 중동의 찐 부자들 UAE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수조 원의 현찰을 싸들고 한국 미사일 제발 우리한테 먼저 팔아달라며 줄을 서고 있습니다. 아예 자기네 초대형 수송기를 한국에 보내 미사일을 쓸어가듯 실어 나를 정도니까요. 반면 우리와 손잡고 같이 크자던 어떤 나라는 약속한 돈은 안 내고 핵심 기술만 몰래 빼가려다 적발됐었죠. 결국 그들은 한국의 수출 대기 명단 맨 뒷줄에서 언제 올지 모르는 자기 순서를 기다리며 번호표만 만지작거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배신과 신뢰가 만든 완벽한 인과 홍보. 글로벌 호구 취급받던 한국이 어떻게 전 세계 무기 시장의 지형을 뒤흔드는 절대값으로 올라섰는지 그 뒤에 숨겨진 기막힌 타이밍과 피말리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간을 1991년 걸프전 때로 돌려보겠습니다. 전 세계인들은 CNN 생중계를 통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밤하늘에서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을 박살내는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 당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시달리던 우리 국방부 수뇌부도 TV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저건 무조건 사야 한다. 하지만 협상 테이블은 냉혹했습니다. 미국 레이시온사는 그리스 등 다른 나라의 판 가격보다 훨씬 비싼 바가지를 씌우려 했고 핵심 기술인 유도 소프트웨어는 쳐다보지도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무기는 팔 테니 고장나면 우리 기술자 부르고 출장비나 두둑이 내놔라. 결국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한국은 독한 결단을 내립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안 산다. 그냥 우리가 직접 만든다. 하지만 말이 쉽지. 지대공 미사일 개발 경험이 하나도 없던 우리나라가 무슨 수로 첨단 미사일을 만듭니까? 그때 영화 같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1990년대 말 소련이 붕괴하고 러시아 경제가 파탄났습니다. 당시 러시아의 천재 과학자들은 월급도 못 받고 굶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이때 한국이 절묘하게 파고듭니다. 러시아의 진 빚을 무기와 기술로 대신받는 이른바 불곰 사업을 진행하면서 러시아 방공 미사일 설계국에 접근한 겁니다. 우리가 돈은 두둑하게 줄 테니 니들 기술 좀 같이 쓰자. 자존심 강한 불곰국 러시아였지만 당장 빵이 급했던 그들은 알짜배기 기술을 한국에 넘겨줍니다. 여기서 한국 방산의 운명을 바꾼 미친 기술, 콜드 런칭을 손에 넣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샴페인 뚜껑 따듯 발사관에서 가스 압력으로 미사일을 공중으로 뻥 튕겨 올린 다음 공중에서 엔진에 불을 붙여 날아가는 기술입니다. 미국의 패트리어처럼 발사대 자체가 표적을 향해 윙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수직으로 쏜 다음 공중에서 360도 어느 방향이든 알아서 꺾어 날아가면 됩니다. 즉흥성이 미친 듯이 빠른 거죠. 한국 연구진들은 이 러시아의 하드웨어 기술에 서방의 정밀한 소프트웨어를 융합하는 끔찍한 혼종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3년의 뼈를 깎는 고통과 8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끝에 2011년 마침내 국산 요격 미사일 천궁이 탄생합니다. 하지만 초창기 천궁은 적의 전투기를 잡는 용도였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항공기가 아니라 탄도미사일로 바뀌고 있었죠. 그래서 2012년 천궁이 개발에 돌입합니다. 목표는 단 하나,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직접 부숴버리는 것.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할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히트 투 킬, 직격 요격 기술입니다. 과거의 미사일들은 적 미사일 근처로 날아가서 펑 하고 터진 다음 그 파편으로 적을 격추했습니다. 수류탄 같은 방식이죠. 그런데 탄도미사일은 너무 크고 튼튼해서 파편 몇 개 맞는다고 안 떨어집니다. 그대로 우리 머리 위로 떨어지죠. 그래서 나온 게 히트 투 킬입니다. 날아오는 적 미사일의 탄두, 폭탄 부분에 우리 미사일이 직접 몸통 박치기를 해서 공중에서 흔적도 없이 소멸시켜버리는 기술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비유해드릴까요? 고속도로에서 시속 300km로 마주 달리는 스포츠카 2대가 정확히 운전석 사이드미러끼리 부딪히게 만드는 수준입니다. 총알로 날아오는 총알을 맞힌다는 이 악랄한 난이도의 기술은 당시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같은 외계인 고문 국가들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산기업들이 밤을 새워가며 결국 이걸 해냅니다. 시험 발사에서 명중률 100%를 기록하며 세상을 경악시켰죠. 가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 패트리엇 미사일이 한 발에 40억에서 60억 원씩 하는데 천궁이는 15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성능은 맞먹는데 가격은 3분의 1. 가성비의 끝판왕이 탄생한 겁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서구 강대국들은 여전히 코웃음을 쳤습니다. 에이, 카탈로그 스펙이야 누가 못 써.
실전에서 써본 적도 없으면서. 네. 안타깝게도 무기 시장에서는 실전 경험이 없으면 아무리 싸고 좋아도 안 사줍니다. 천궁은 무대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천궁이 실전을 기다리며 칼을 갈고 있을 무렵 한국은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도전을 시작합니다. 바로 단군 이래 최대 무기 개발 사업,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공동 개발 사업이었습니다. 총 8조 원이 넘는 엄청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인도네시아가 덥석 손을 내밉니다. 전체 비용의 20%, 약 1조 7천억 원을 낼 테니 기술을 함께 개발하자는 거였죠. 인구 2억 7천만의 거대 동남아 시장을 뚫을 기회. 우리는 그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파트너의 태도가 싹 바뀝니다. 아이고, 우리 경제 사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돈은 나중에 주면 안 될까요? 2017년부터 분담금을 질질 끌며 배째라식으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 정부는 어떻게든 동업을 유지하려고 참았습니다. 분담금도 수천억 원이나 깎아주고 납부 기한도 늘려주며 달랬습니다. 그런데 뒤통수가 얼얼해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돈이 없다며 우는 소리를 하던 인도네시아가 뒤에서는 수십조 원의 현찰을 들고 전투기 쇼핑을 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프라보워는 프랑스로 날아가 라팔 전투기 40쇼대를 무려 11조 7천억 원의 일시불 계약을 때려버립니다. 심지어 카타르의 중고 미라주 전투기, 터키와 중국의 차세대 전투기까지 현금을 들고 기웃거렸죠. 우리에게 낼 1조 원은 없다면서 다른 나라 전투기 사는 데는 수십조 원을 쓴 겁니다. 이 기막힌 이중성에 국민들의 혈압이 오르던 찰나 2024년 1월 대한민국 방산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최악의 사건이 터집니다. 경남 사천의 항공우주산업 본사. 퇴근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진의 가방이 보안 검색대에 걸립니다. 그 안에서 나온 건 무려 20GB가 넘는 자료가 담긴 USB 7개. 놀랍게도 그 안에는 KF-21의 3D 설계 도면을 비롯해 전투기를 통째로 카피할 수 있는 수천 건의 핵심 기술 자료가 들어있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이 인도네시아에는 절대 주지 말라고 경고마했던 민감한 기술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이건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동업하기로 하고 가게 인테리어 비용은 한 푼도 안 내던 동업자가 밤에 몰래 가게에 들어와 영업기밀 레시피북을 통째로 복사해서 뒷문으로 도망치려다 걸린 겁니다. 한국 사회는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글로벌 호구 노릇을 해야 하느냐. 파트너라는 이름 뒤에 숨어 수십 년간 우리 연구진이 피땀 흘려 만든 기술을 거저먹으려 했던 인니의 민낯이 완벽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니의 뻔뻔한 배신에 우리가 분통을 터뜨리고 있던 바로 그때 2026년 2월 지구 반대편 중동 사막에서 전 세계 무기 시장의 판도를 단번에 뒤집어버리는 대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란이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역대급 보복 공습을 감행한 겁니다. 밤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은 탄도미사일 186발과 자폭 드론 812대. 말 그대로 비 오듯 쏟아지는 복합 포화 공격이었습니다. 이때 UAE의 핵심 공군 기지를 지키기 위해 불을 뿜은 방패가 있었으니 바로 한국의 천궁2였습니다. 가장 극한의 실전 무대. 결과는 어땠을까요? 수직으로 쏘아 올려진 천궁은 공중에서 허리를 꺾어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향해 음속의 5배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무자비하게 히트2킬로 몸통을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해 발표된 천궁의 요격 성공률은 무려 96%. 여러분, 이 수치가 왜 미친 건지 아십니까? 미국 최강이라는 패트리엇조차 한 발당 5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날려보내는 자폭 드론은 한 대에 몇 천만 원밖에 안 하죠. 50억짜리 미사일로 5천만 원짜리 드론을 맞추면 경제적으로 이미 진 겁니다. 하지만 천궁은 달랐습니다. 가성비가 압도적인 데다 360도 전방위 방어가 가능한 레이더 덕분에 미사일과 드론이 섞여서 날아오는 끔찍한 공격을 완벽하게 걸러내고 막아낸 겁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중동은 그야말로 뒤집어졌습니다. 성능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UAE는 다급하게 한국에 긴급 요청을 넣습니다. 아직 안 보낸 나머지 물량, 돈은 얼마든지 더 줄 테니 당장 제발리 보내달라. 심지어 대구 공군기지에 자기네들의 초대형 C-17 수송기를 보내 천궁 미사일을 싹쓸이하듯 실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을 들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도 현찰을 싸들고 달려왔습니다. UAE가 산 거 우리도 똑같이 세트로 주쇼. 최근 중동 3개국이 천궁을 사기 위해 한국에 쓴 돈만 자그마치 12조 원. 대한민국 방산 수출 사상 단일 무기 체계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미사일 공장을 24시간 3교대로 풀가동해도 납기를 맞추기 버거울 정도로 행복한 비명을 지르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무기를 수출한다는 건 단순히 물건 하나 팔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방산업계에서는
이걸 MLO라고 부르는데요. 프린터를 샀다고 생각해보세요. 기계값보다 나중에 갈아 끼우는 잉크값이 더 무섭죠? 무기도 똑같습니다. 천궁 미사일 한 포대를 팔면 앞으로 30년 동안 이 미사일을 정비하고 부품을 갈아 끼우고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데 무기값의 두세 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추가로 들어옵니다. 거기다 우리 무기를 쓰려면 한국식 훈련을 받아야 하고 한국식 교리를 따라야 합니다. 즉, 중동 부자 나라들의 국방 시스템 자체가 대한민국과 30년짜리 초특급 구독 서비스로 묶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국이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던 방식인데 이제 대한민국이 중동에서 그 거대한 방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결론을 내볼까요? 상황이 이렇게 굴러가니 얄미운 구 파트너 인도네시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자기네 방공망도 낡을 대로 낡아서 천궁이 탐이 나고 말도 많고 탈도 많던 EF-21도 이제 와서 찔끔찔끔 사가겠다고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미 K방산의 공장 라인업은 제값을 치른 초호화 VIP 고객들로 꽉 차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먼저 찾아가 우리 무기 좀 사주세요. 기술 좀 같이 개발해주세요. 라며 고개를 숙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고 싶으십니까? 그럼 돈 제대로 준비하시고 저기 맨 뒷줄 가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세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완벽한 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배신한 자들에게 감정적으로 소송을 걸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압도적인 성능을 만들었고 사막의 밤하늘에서 실력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품격 있는 복수는 오직 실력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술 강국 대한민국이 보여준 최고의 사이다가 아닐까요? 돈을 더 줘도 기술을 안 주겠다던 강대국들의 멸시, 파트너라 믿었던 나라의 뻔뻔한 도둑질, 그 모든 서러움과 분노를 딛고 일어선 우리 연구원들의 피와 땀이 오늘날 전 세계가 줄 서서 사는 K방산의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무기를 구걸하던 나라에서 전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를 수출하는 나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역사는 이제 막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슴이 웅장해지는 K방산의 대역 전극이 통쾌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로운 스토리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